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90년생이 온다 저자이자 여러 가지 책을 쓰고자 하는 글을 쓰는 사람 이몽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테드x 이나유의 두 번째 연사가 되어서 큰 영광이고요. 오늘 제 주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서 후회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좀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티저 영상 방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 전날 제가 소주에 마라탕을 먹은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예, 굉장히 얼굴이 더 커 보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라탕 먹을 때 그 PC볼은 추가하지 마시길 단순하게 이제 제 후회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어려운 주제지만 좀 가볍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금 글을 쓰면서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잠시만요. 그 6권 정도의 책을 먼저 저는 쓰긴 썼고요. 네, 계속해서 글을 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보다 지금 다른 일을 하는데 이제 그 플라밍고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강연을 하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작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알고 계신데 편하게 작가 매니지먼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틈이 날 때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미래융합경영학과에서 이제 강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대표적인 주제가 이제 후회인데요. 여러분은 보통 마라탕 말고 보통 어떤 것들을 후회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많을 거예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죠. 가령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죠. 특히 요즘에는 자산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뭐 10년 전에 비트코인 한번 그때 알았으면 어떻게 변했을까? 혹은 최근에 주식이 오르면 제가 예전에 S모 주식 1년 전에만 사놨으면 지금 알바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도 즐겁게 논 다음 날 후회스럽게 소주 한잔 하지 말걸 이런 고민도 함께 하게 되고요. 즉 오른쪽 끝에 셀프 케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드라마 중에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같이 열심히 이제 재력도 없고 대기업도 다니고 아이들도 잘 키웠지만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런 내용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과연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는지를 조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 얘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제가 글 쓰는 사람들 모두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 어떤 한 작가님의 이야기를 글로써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작가님이고 닮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든 큰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삶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 후회를 한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어서 그걸 대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작가님을 먼저 소개해드리면 먼저 제가 얼굴을 살짝 그분의 용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분 성함 아시는 분 계신가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아시는군요. 네. 이분은 어자령자를 쓰신 이어령 교수님이시자 작가뿐만 아니라 문화평론가, 국문학자, 언론학자, 기후학자 굉장히 많은 성과와 경력을 가지신 분이고요. 특히 이제 29대 문화부 장관을 하시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장 제가 부러운 점은 88세 동안 사시면서 2022년에 작고하셨거든요. 그때 동안 몇 권 정도의 책을 썼을까요? 가령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겨우 6권의 책을 썼을 뿐이거든요. 이분은 130권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초인에 가까운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분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그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때 그 개회식, 폐회식의 그 연출을 이분께서 총괄하셨거든요. 그때 굴렁쇠 소년이라고 추억의 굴렁쇠 소년 이것도 이분이 기획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의 외적이냐 내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시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신
이어령 선생님께서 어떤 후회를 하신지를 한번 대신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화면으로 좀 제가 대체를 해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 보이시나요? 먼저 이제 작가로 보이는 한 어른이 열심히 컴퓨터 혹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어린 딸 혹은 어린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모습일까요? 아버지의 멋진 작가 활동을 하는 것을 구경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이 장면이 그 이어령 교수님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하는 그 독백을 한 내용을 제가 그려본 것입니다. 그 삶의 마지막에서 작가님이 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 잘난 글 쓰려고 지금까지 평생을 노력해왔지만 결국 내가 보여준 건, 가족들에게 보여준 건 내 등 하나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평생 130권의 작업을 AI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일상 중에 특히 가족에게 보인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 또 하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일을 할 때 뒤에서 잠깐 아빠 나 좀 봐줘라고 했을 때 그를 돌아보지 않고 안아주지 못하고 손잡아주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작가님은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그 첫째가 이제 딸이셨어요. 그래서 고 이어령 목회자님 계신데요. 제가 감히 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2022년에 저희 이어령 선생님께서 작고하셨는데 그 10년 전에 요 첫째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어렸을 때 그 잠깐 앉지 못했던 그 시절이 너무 아쉬웠는지 그 이어령 선생님께서 나중에 한 권의 책을 내시는데 이러한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 내용이 많지만 이 중에서 한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걸 대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못 외워서 잠깐 볼게요. 네, 여러분 뽑아서 큐카드를 뽑아왔는데요. 그 이어령 선생님이 쓰신 말입니다. 그 편지는 딸에게 보내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나는 어리석게도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는 좋은 피아노를 사주고 널 좋은 승용차에 태워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빠의 행복이자 능력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서야 느낀다. 사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나의 사랑 그 자체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며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고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을 책장에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그리고 정말 보고 싶다. 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글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좋은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사실 저는 6권의 책을 냈지만 첫 번째 책을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이 우연히 그 대통령님의 추천도 받고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았고요. 그 핵심적인 거는 청와대 모든 직원에게 선물을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평생의 꿈을 베스트셀러 한번 써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30대 중반에 이뤘어요. 그래서 짧지만 이젠 베스트셀러 1위도 한 적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제가 결정을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소위 말하는 물 들어왔던 시절이거든요. 코로나 전에. 근데 그 2019년 8월 7일 그 청와대한테 제 직원한테 선물을 해준 날 제 휴대폰에 몇 번 정도 전화가 왔냐면 한 50번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기자님들하고 방송에서 전화가 온 건데 저는 잘 되길 바랐지만 잘 되고 좀 나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일상을 조금 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왜냐면 전 그때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육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좀 망가질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 6개월 정도 전화를 한 번도 받지 않으니까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활동을 해볼까 했더니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조금 기억에 남던 순간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육아휴직을 하는 중에서 실제로 아이를 보고 있었는데 한 강연에 저를 초청을 했는데 제가 저녁에는 아이를 봐야 돼서 못 간다라고 했더니 그 아이를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을 데리고 갔더니 그 예상과 다르게 역시나 1분 만에 아이가 울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이렇게 2시간 넘게 강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고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민폐기도 했긴 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고 딸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아빠가 직업은 뭔지 모르지만 가수인 줄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이 저를 봤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좋은 기억이 되겠네요. 그 이후에 사실은 저의 인생의 목표는 이젠 성공이나 뭐 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또 둘째 딸도 태어나서 지금도 계속 함께 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든 걸 가지면 좋겠죠. 그리고 당장은 우리가 취업을 해야겠고 당장에 성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어렸을 때 본 한 좋은 작품의 장면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대 때 그 주호민 작가님께서 무한동력이라는 웹툰을 그리셨는데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AI로 이제 저작권 때문에 그려봤는데 그때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한 어르신이 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당장 현생에 바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꿈이 밥을 먹여주지 않잖아요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어르신이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네는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좀 시대가 지났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날까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답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죽기 직전에 경험을 해보신 분? 네. 보통 안 하죠. 네, 보통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우연스럽게 죽기 직전에 경험을 딱 한 번 해본 적 있어요. 언제냐면 아이를 육아휴직하고 나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폐렴에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폐렴에 잘 걸려서 이제 삶을 잃기도 하는데 아이가 걸린 게 아니고 제가 걸렸어요. 네. 그때 성공을 위해서 사실은 회사도 다닐 때 대학원도 다녔고 책을 쓰려고 밤잠도 줄이는데 아이들도 좀 키워야 돼서 그게 좀 중첩돼서 면역을 좀 약화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가 잠깐 죽을 뻔 했는데 요 둘 중에 뭐가 생각났을까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 생각나지 않습니다. 못 먹은 밥 같은 거 생각 안 나고요. 못 이룬 꿈 같은 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주마등처럼 흘러간 건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그 소중한 사람들의 눈이 아련히 빨리 지나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픈 거 별로 기억 안 났고요. 그 사람과의 꿈을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되면 그 사람과의 이제 일상을 좀 더 소중히 해야 된다.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인 Happy on Birthday. 그러니까 일상을 소중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꿈을 이루는 건 굉장히 소중해요. 저도 근데 사실 전 운이 좋게도 이제 40이 되기 전에 책도 잘 된 적도 있고, 서울에 자가도 가져본 적이 있고, 외제차도 사본 적이 있고, 많은 물질적인 거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통 직장인들은 이렇게 살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을 버팁니다. 그거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버티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 사람들과의 시간 아니면 정말 좋은 기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월 29일 오늘 이 자리에 소중한 시간을 주신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연사님들 얘기를 듣고 그것이 하루의 소중한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